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정말 잘 사용했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하게 될 교재 정말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교재는 바로 이거예요. 테드턱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21st Century Communication이 있고요. 그리고 리딩이 있어요. 이거는 각각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rammar for Great Writing이랑 Great Writing이 있어요. Grammar for Great Writing은 이제 grammar, 그러니까 문법이고요. Great Writing 같은 경우는 writing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Grammar for Great Writing은 ABC 단계로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Great Writing 같은 경우는 Foundations, 그리고 1부터 5까지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교재들을 공구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그냥 소식을 전달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영상 끝에도 계속 이렇게 붙여가지고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너무 좀 길어질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설명을 많이 드려서 이제 이거를 좀 짤막하게 컷 편집을 해가지고 좀 재편성해서 무비 클립을 좀 짧게 올릴 예정이에요. 그것도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공구 구성이나 가격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 통해서 남겨놨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그거 통해서 제가 또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답안지도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 예정이거든요. 구매 확정하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다운로드 하셔서 바로바로 획득하셔서 내 아이들이랑 활동할 때 답안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 교재에 관심이 있어서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고 우리 아이에게 영어식으로 영어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저희 가정에서 추구하는 바가 이러한데 제가 좀 이런저런 교재들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결정한 교재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잖아요. 아이들의 이 학창 시절에 아무거나 보여주고 뭐 풀라고 하고 이러기엔 아이들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또 결정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 정말 고르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아이에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좀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 역시 시행착오 겪으면서 아이랑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재를 활동을 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을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 시점과 끝나고 나서의 느낀 점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지도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둘째가 아직은 어리니까 우리 둘째한테는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기획하고 있고요. 기획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공동 구매 가격으로 프로모션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생 때 하려고 했던 거는 독서를 기반으로 영어든 국어든 배우자이고요. 영어 역시 먼저 책을 많이 보고요. 책을 많이 보면서 이런 교재들 통해서도 지문을 보면서 책을 보면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책을 읽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어떤 지문을 읽고 뭔가를 새롭게 습득을 하고 나서 좀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기회를 얻고요. 교재를 활용하실 때 뭔가 답변을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어프로치를 한다기보다는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장을 읽고 생각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문제를 푸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질문을 읽고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좀 건성으로 읽었나? 또는 내가 이거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깊게 못해서 미처 대답을 못하네? 또는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읽고 듣고 써야 되는지까지 좀 한데 어우르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아시겠지만 언어는 그냥 하나만 잘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되고 잘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쓸 줄 알아야겠죠. 거기까지를 해야 좀 전반적으로 이 언어를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국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읽은 거를 가지고 깊게 사고할 줄 알고 사고한 거를 바탕으로 뭐 말이던 글이던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이거를 학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좀 좋은 이런 영상들을 가져와서 아이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짠하고 교재처럼 만들어져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좋은 질문들을 제가 컴업 윗 하지 않아도 이렇게 교재 통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힘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좀 교재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교재들을 100% 마스터를 해라 라는 개념보다는 세상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니까 재밌고 내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교재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나 때의 세대와는 또 다르구나.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정말 필수로 필요한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지금부터 되면 좋겠구나. 이런 정보도 나눔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웅진 컨버스랑 협업해서 좋은 프로모션 가격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이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비록 학원은 다니고 있진 않지만 아직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 뭔가 절대평가, 모의고사 이런 거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현타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기존에 정말 많은 독서를 재밌게 했다는 그 추억을 발판 삼아 정말 나중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는 이제 아이 몫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좀 풍요롭게 좀 즐겁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다양한 것들을 접했다. 그런 생각을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너무나도 하기 싫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서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싫다고 할 땐 저는 또 되게 쿨하게 안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슬려서 좀 설득해서 진행을 했던 경우예요. 지금 저희는 사실 21st century는 다 끝났고 Great Writing하고 Grammar for Great Writing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차근차근 해야 돼서 Grammar for Great Writing 통해서 그래머를 한번 잡고 그걸 기반으로 정말 제대로 된 라이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에세이는 어떻게 쓰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교재 안의 내용을 전혀 보여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아웃트로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쭉쭉 이어서 영상 붙여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따로 타임스탬프도 아래 기재해 놨어요. 설명란에. 그거 통해서 관심 있으신 교재들만 점프를 하셔도 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아이랑 같이 이 교재를 활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랑 같이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왜 테드 강연을 기반으로 한 교재를 선택했는지,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 공유해 볼게요. 우선 테드가 뭔지 아시나요? 테드가 우리나라 세바시 같은 그런 강의를 하는 플랫폼인데요. 테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학술적인 용어나 학습 분야를 좀 더 깊게 생생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의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강의에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뭔가를 매일 30일간 시도를 했더니 이 습관이 어떻게 자리를 잡더라, 이런 식으로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또 진취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좀 엘리트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업적인 거나 좀 인성적인 거나 이런 거로 두루두루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드턱에서 강연을 하시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크립트를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정말 완벽한 스크립트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이 될까? 어리언스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도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면 차차 우리 아이들도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좋은 프레젠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테드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교재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저희 아이랑 잘 사용하고 있고요. 교재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다룬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아이가 지루함을 덜 느껴 해요. 그리고 교재 안에 분석, 평가,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크리티컬 띵킹이나 아니면 라이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또 조언도 함께 들어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아이의 지적 수준도 향상되고 다양한 어휘력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테드톡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아이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프레젠터들 뿐만 아니라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우리 엄마나 아빠나 뭐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한정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전 세계에 훌륭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이거를 100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강의만 시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교재로 이제 학업적으로 연계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는 언제부터 하면 좋은가?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아이가 좀 지적 호기심이 많고 좀 이런 강연을 들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꼭 한국어, 영어를 떠나서 이런 호기심이 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레젠테이션이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 하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은 한두 개씩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파닉스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영어가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교재를 도전해서 좀 실력 향상을 좀 더 스피드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재는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만약에 엄마표 영어로 아이들을 좀 교육시키고 싶다. 그러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이랑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 그래서 간혹 저는 뭐 여기서 되게 신기한 뭐 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럴 때 저는 오빠가 그 영상 볼 때 저는 그냥 막내도 같이 보라고 얘기해요. 너무 오랫동안 보는 걸 좀 지향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신기한 생물이 짠하고 나오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 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테드 영상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권부터 시작하시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몇 살 때부터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을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좀 챕터북을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도전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리딩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둘 다 테드톡, 그러니까 그 강연을 기반으로 한 건 맞는데요. 리딩은 좀 더 말 그대로 좀 더 읽기 위주,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그런 걸 배워요. 좀 더 단어, 보캐블러리 더 많이 잡고 크리티컬 띵킹이라던가 분석하는 능력 그런 거를 좀 더 키우고요. 리딩 컴프레hension으로 더 포커스된 교재예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책 맨 뒤에 보면 이게 조금씩 담겨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봐야 늘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영상 몇 개를 골라서 스크립트 자체를 좀 외워서 좀 프레젠트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이 교재를 가정에 데려가서 좀 학습을 하시려고
하려고 하시는 과정에서도 저희처럼 영상만 보고 끝이 아니라 좀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기까지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커뮤니케이션은 그 말 자체로 이제 소통이잖아요, 대화. 그렇다 보니까 좀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리스닝 교재를 추천해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 교재를 몰랐는데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교재를 좀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듣고요. 정말 많이 얘기를 하게끔 그런 지문이 많아요. 교재 내용 안에 파트너와 연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의 지문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이가 혼자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입 밖으로 말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라서 꼭 옆에 누가 있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이더러 좀 입을 많이 사용해서 정말 스피킹을 많이 스스로 해봐야 누구 앞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 좀 연습을 많이 하는 그 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음원을 많이 들어야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봤을 땐 리딩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진도가 좀 더 더디게 나가고요. 정말 많이 듣게 하더라고요. 리딩을 좀 더 진도 빼기가 빠를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 그런데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이유는 리딩만 한다고 나의 스피킹 스킬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리스닝만 한다고 리딩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리딩, 리스닝, 그리고 라이팅까지 좀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좀 이것저것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딩을 하면 좋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문의를 주신다면 저는 좀 더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교재 안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리딩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좀 소개해 볼게요. 먼저 21st Century Reading부터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Creative Thinking and Reading with TED Talks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TED 스피커스는 이렇게 리스트업 10명이 되어 있고요. 컨텐츠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가 나와 있고 총 10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레슨도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어요. B 파트가 TED Talks에 나오는 그 프레젠터들이 실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이고요. 연계된 리딩 매티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유닛 1 먼저 살펴보시면 어떤 goals가 있는지, 그래서 유닛에서는 뭘 배울 거고 무엇을 생각하고 디스커스 할 건지, 실제 레슨 1에서 프리-리딩이라고 해가지고 리딩하기 전에 이런 질의응답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먼저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What is TED? 해서 TED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요. 이게 또 좋은 게 아리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goals, project, inspired, experiences, impact, individual, attitudes and positive 이런 단어들을 좀 중심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고 더 추가적으로 모를 수 있는 단어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다양한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하고 critical thinking 하고 explore more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알려줘요. 그리고 레슨 B에서는 동일한 theme을 가지고 테드 스피커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이제 시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이거에 대한 또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보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understanding the key details 그래서 디테일하게 뭘 알아야 되는지 recognizing the speaker's attitude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질의응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하는 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오피니언인지 의견인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ritical thinking 하고 explore more 해가지고 또 다른 거 또 연계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4월에 시작을 했군요. 4월에 시작해서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3권을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해서 진도가 좀 그렇게 느리지 않게 나가는 것 같아요. 싸이도 나오더라고요. 반가워했어요. K-팝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 1부터 10까지 이 사람들의 스크립트가 있고요. 어떤 프레젠테이션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더 짧게 만든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풀 영상을 보고 싶으면 그냥 테드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세요. 2도 보여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도 그렇지만 리딩도 이 동일한 포맷이 쭉 4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가 1, 2, 3, 4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뭔가 수준이라던가 단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길어졌다고 아이는 얘기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냥 다양한 ธี임을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5월 8일이 2권이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 끝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격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 공부를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vocabulary log도 있어요. 그래서 each unit에서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해 이런 것도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3권이에요. 그래서 3권은 6월 3일 날 시작을 했어요. 다양한 얘기가 다뤄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여기까지 유닛 2까지 했네요. 그래서 유닛 3 이제부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말로는 좀 지문이 더 많이 길어지고 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많은 거지 무슨 수준이 더 올라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교재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마지막 4권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가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은 listening, speaking, and critical thinking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테드 스피커들이 등장을 하고요. 8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코프 앤 시퀀스를 보시면 예를 들어 conservation, photography, innovation, music, sociology, education, urban planning, psychology 해서 아예 theme을 정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listening과 TED Talks를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How to use a paper towel이었는데 이걸 되게 막 흉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유닛 1을 보면 이렇게 또 그림을 보면 아이 보고 당연히 꼼꼼하게 보고 이런 캡션도 보라고 해요. Think and discussion 같은 것도 다 공책에다가 답을 쓰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어떤 걸 할 거고 파트 2에서는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saving water, 그러니까 이제 conservation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Before you listen 해서 오디오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듣기 전에 먼저 질의응답을 해보고요. 이거 역시 공책에다가 쓰도록 지도했죠. 먼저 이제 vocabulary를 들으면서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쓰면 되고 모르겠으면 유추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들을 보시면 resources, conserve, statistics, waste, on average, cut, huge, requires, leak, and crucial 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communicate를 하래요. 여기서가 이제 work with your partner인데요. 파트너가 없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말을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좀 유창하지 않으니까 먼저 저는 좀 써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쓴 걸 가지고 스스로 말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말로 연습해보라고 지도를 하죠. 그리고 listening이 있어요. listen. 그래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listen하고 또 듣고 리스닝 스킬 같은 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메인 아이디어 찾는 거랑 뭐 supporting statistics 해가지고 숫자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들으면서 아이가 filling the blanks를 하는 거죠. 어떻게 노트를 작성하는지 이런 note taking skill 같은 것도 배우고 또 들으면서 또 작성해보고 그리고 after you listen 해가지고 communicate인데 이거 역시 좀 말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말을 해보라는 얘기는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라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꼭 입으로 말을 하게끔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몰랐던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이런 거를 들으면서 질의응답도 할 수 있죠. 스피킹 스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여기 pronunciation 스킬도 알려줘요. 예를 들어 syllable stress라고 해서 그 water 같은 경우는 2 syllables고 natural 이건 3 syllables고 environment 이건 4 syllables라고 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clearly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막 듣기 평가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syllable의 그 stress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액센트를 어디다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enough 하면 이제 enough 뒤에다가 이렇게 좀 강세를 주잖아요. statistics 이렇게 statistics 아니고 statistics
이런 식으로 어디다가 주는지 바로 리스닝 교재답게 이런 것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What Effects 퀴즈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풀어보고 리스닝과 스피킹과 그런 컴프레hension까지 함께 할 수 있죠. 드디어 파트 2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전에 우리가 프리딕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here do you usually use paper towels? 언제 이런 페이퍼 타올스를 사용하냐. 그래서 뭐 on average, how many paper towels do you use to dry your hands? 그래서 또 보통 dry your hands 하기 위해서 paper towels 몇 개 정도 사용하냐. I use 2 to 4 paper towels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해보고 그래서 vocabulary도 go over 하고요.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먼저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watch를 해요. 드디어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critical thinking도 할 수 있게 이런저런 이제 또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Watch for Details에서 또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이런저런 질의응답하고 Expand your vocabulary 하고 굉장히 여러 번 시청을 하게 하고요. 되게 여러 번 듣게 하고 다양한 액티비티스를 하면서 좀 깊게 내용을 다루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리딩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듣게 하고요. 말할 것도 많아서 좀 써야 될 것도 많고 좀 이런 식으로 pronunciation skills 해가지고 좀 배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 스피킹과 리스닝과 vocabulary랑 comprehension까지 되게 다양하게 커버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딩과는 달리 리스닝이 더 좋은 점이 이렇게 인디펜던트 스튜던트 핸드북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스킬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listening strategies, common phrases for presenting, common phrases for classroom communication, note taking, pronunciation, presentation, 그리고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해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여기서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라이팅에서도 인트로덕션 있고 3 body parts 있고 conclusion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스트럭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그래서 conclusion 할 때는 뭐 in summary라고 얘기를 하던가 뭐 as you see, to review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얘기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팁도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2인데요. 포맷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각각의 토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닝과 스피킹과 크리티컬 띵킹, 프로넌시에이션, 노트 테이킹 거기다가 이제 테드톡의 프레젠테이션 스킬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은 비슷해서 네, 커뮤니케이션은 한 요 정도로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워낙 훌륭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가 꼭 듣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이런 것들도 그냥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교재를 해보고 싶다라고 도전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교재 안의 내용은 제가 미자모 카페에 조금 올려놓을게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좀 더 리스닝해야 되는 그 양이 더 많아지고 뭐 프레젠테이션 역시 그 좀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점. 하지만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되게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거 어디 가서 노출을 하겠어요, 그쵸? 1은 말씀드렸듯이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너무 깊게는 못 다뤄도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배우냐면요. 기본 중에 기본은 센텐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장이 무엇인가. 그래서 문장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아, 문장에는 subject와 verb와 object가 있구나. 또는 other information이 있구나. 그래서 subject는 뭐뭐고 verb는 어떤 것들이고 object는 뭔지를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이가 이런 내용인가?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앞에 나오는 게 subject고 중간에 뭔가 움직이는 게 verb고 뭔가 그 대상에 대한 게 object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underline the subject in each sentence래요. 그래서 underline을 subject를 하고 circle the verb, 동그라미 칠해요. 그 다음에 double underline, double은 이제 두 개잖아요. 그래서 double underline any objects 였어요. 그래서 자 1번 보면 my friend and I가 subject겠죠. 그리고 play는 이제 circle 했죠. 그리고 테니스가 double underline 됐고 그래서 my friend and I play tennis 이렇게 이런 좋은 문장 그러니까 grammar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자꾸만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장을 꼭 저는 밖으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장려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을 많이 활용해서 많이 말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다가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보면 좀 이런 거 헷갈릴 거 아니에요. take and share. 여기는 이렇게 verb가 2개나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the performer sings, acts, and dances. 이거는 object가 없죠. 아,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paragraph가 있는데 fill in the blanks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단어들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attend 라는 단어도 배우게 되고 break 라는 단어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좀 뭔가 뉴스나 뭔가 활용되는 그런 자료가 되게 업투데이트해요. 이거 아마존 고 아세요? 아마존 고가 실질적으로 그런 뭐 편의점 같은 건데 그냥 이 아마존 고 앱을 깔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이런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냥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근데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 진열대에 다시 올려놓으면 알아서 그냥 다시 금액에서 차감되는, 캐시어가 필요 없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그로서리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아이가 이런 게 있어?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우다가 뭐 이런 거는 좀 피해라. 뭐 이런 것도 이제 fragments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sentences 중에 이제 verb B가 있대요. 비동사인 거잖아요. 비동사는 이런 거구나. 또 이런 거를 관련해서 paragraph를 가지고 이제 activity를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scramble 해라가지고 해서 sentences가 있어요. 그럼 이건 막 이렇게 믹스된 거거든요. 그래서 unscramble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맞는 오더로 하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독후 활동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법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왠지, 그러니까 a professor, my mother is 이렇게 하면 뭔가 어색한, 그래서 나도 모르게 my mother is a professor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연습이 있고요. writing sentences도 있어요. 나의 sentences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activity 5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런 sentences를 example을 삼아서 이걸 보고 나만의 센텐스를 또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머를 아예 place and time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이제 또 이걸 가지고 또 추가해서, 아까는 기본적인 센텐스였다면 이번에는 other information을 추가하는, 그래서 앞에는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뭔가 더 추가된 information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고요. there is, there are를 배우면서 prepositional phrase를 배우는데요. 이것도 이제 앞에 there가 있으면 is나 are가 오는데 언제 is 가 오고 are가 오는지 이런 거 설명해주고, paragraph 나오고, 이거 관련된 질의응답을 이 문장을 통해서 하고, 또 나오고 또 연습하고, paragraph 또 나오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런 sentences를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그림을 보면서 내가 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beginning and ending a sentence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중요한 capital letter나 period로 끝나야 된다, 이런 정말 기본적인 기본 거를 또 배우고요. 또 scramble 하고요. 그리고 또 proper noun에 대해서 capital letter를 써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에디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building better vocabulary 해서 이런 단어도 새롭게 배우고, 그리고 collocation도 해보고, 이게 뭐냐면 이제 given words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대입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word forms도 배워요. 이제 어떤 단어를 줬을 때 얘가 verb로도 바뀔 수 있고 adjective로도 바뀔 수 있고, 이걸 가지고 sentence는 어떻게 만드는지. vocabulary writing 한번 해보고요. building better sentences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grammar 체크, editing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editing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고 incorrect인지 correct인지 한번 보고, combining sentence 실제로 이렇게 given sentences를 가지고 한 번으로 combined도 해보고요. 실제 또 writing 해보고, 에디팅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림 보면서 또 한번 paragraph 보고요. 그 다음에 additional toppings for writing 해서 이 writing을 가지고 아이가 따로 공책을 만들어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데 따로 공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요.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계속 이렇게 새로운 컨셉을 배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배워요. 이거는 이제 paragraph basics잖아요. 아까는 sentence를 배웠잖아요. 이제 얘네는 paragraph를 배운대요. 그럼 이제 paragraph는 어떤 건지를 이제 또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과 단어와 많은 paragraphs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연습을 하고, 또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writing paragraphs까지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building better vocabulary 해서 단어도 잡고 단어의 변화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는 27이네요. 이렇게까지 또 한 챕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example과 paragraph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1권이 끝나고 나서 2권을 가면 아까 배웠던 센텐스가 뭐고 패러그래프가 뭔지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기초를 배운 거를 기반으로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된 이런 문장을 만들게끔 이제 지도를 하는 거겠죠. 저희는 지금 원도 한 요 정도까지 공부를 했고 파운데이션도 지금 한 반 정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2권인데 2권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글쓰기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줘요. 이렇게 막 지도를 가지고도 공부하고 어떤 지역을 가지고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given paragraphs가 굉장히 풍부해서 정말 배경지식 썼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법과 writing과 이제 단어 새롭게 배우고 이런 게 좀 많이 믹스된 교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paragraphs를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What is the main idea of this paragraph? 이 paragraph의 main idea 찾는 거 그리고 뭐 concluding sentence는 어떤 건지 언더라인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랑 컨클루전을 찾는 그런 활동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또 뭐 에디팅 하고요.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프랙티스하고 이게 그 간단한 문장보다 좀 더 복잡한 문장들과 좀 단어들도 나오겠죠. 저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좋은 게 정말 사진이 너무 예술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의 토픽을 잡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 think about the topic, quickly write down the words and idea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프랙티스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vocabulary building 있고 word forms 있고 근데 그 vocabulary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소감 살짝 보여드릴게요. 다음 3권 보여드릴게요. 얘는 From Great Paragraphs to Great Essays예요. 이제 paragraph 문단을 이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에세이 쪽으로 가는 거겠죠? 여기서 또 좋은 건 다시 리뷰를 해요. 그래서 paragraph는 뭐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토픽을 잡고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설명하는지.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게 여기서 보여지는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문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문장을 주잖아요. 이 문장이 이 paragraph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good, 이건 정말 필요한 문장이다. unrelated, 상관없는데 굳이 썼다. 이런 것도 이제 식별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문장은 사실 과감하게 이렇게 지우는 게 strong sentence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문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well written paragraph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 게 정말 좋은 문단인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요. 이런 것도 있어요. cross out the sentence that does not belong. 그러니까 불필요한 문장을 이제 과감하게 삭제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서제스션도 있어요. improve 하기 위해서 넌 뭐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문장을 가지고 analyze 하는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building better sentences. 그러니까 그냥 영어 문장을 쓰면 와 영어로 썼다 이게 아니고 진짜 좋은 문장, 글을 잘 쓰는 아이가 될 수 있게 연습,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features of good writing. 그러니까 잘 쓰는 게 뭐냐. 사실은 이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액티비티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진짜 연습이 어마무시해요. 이것도 25. 그리고 사실 이 교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proofreading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자꾸 언급해요. 그러니까 퇴고하는 거. 그러니까 쓰고 끝이 아니고 자기가 쓴 문장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고치고 좋은 문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에세이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3은 이런 거고요. 4권 보여드릴게요. 앞에 센텐스와 paragraph를 배웠어요. 그리고 great essays를 쓰려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4권에서는 실제 great essays는 어떤 건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exploring the essay 해서 이제 우리가 analyz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는 뭐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 에세이가 뭔지 알아? 이렇게. 그래서 에세이의 기본 스트럭처는 introduction, three body paragraphs, conclusion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누는지와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 introduction에 thesis statement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에 conclusion에서 restatement of thesis. 그러니까 이 주장했던 것을 똑같이는 아니지만 다시 rephras를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다. 라고 끝맺음하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supporting sentences를 쓰는지. 이런 게 진짜 에세이거든요. 이런 거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를 주고 이제 이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가 analyze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에세이인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hook. 후크는 뭐냐면 앞전 영상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에세이에는 정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독자가 이 에세이를 읽고 싶게끔 만드는 뭔가 이렇게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런 센텐스로 훅 던져야 돼요. 그거를 후크 센텐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후크 센텐스를 기반으로 쓴 에세이가 되게 좋은 에세이로 평가가 되거든요. 왜냐면 우선 독자가 읽고 싶게끔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해야지 이 에세이가 읽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 배웠을 때도 너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내가 이 에세이를 읽고 싶게끔 매력 발산을 해야지. 그래서 너의 후크 센텐스가 뭔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구리장창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매력적인 글은 독자의 그런 마음을 확 잡는 정말 궁금증을 자아내서 끝까지 얘 생각을 좀 계속 들어볼까? 이렇게 만드는 그게 정말 좋은 에세이라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그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에세이들을 많이 읽어보고 애널라이즈하고 흉내내보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여기서 아예 에세이를 줬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저희 보고 후크 센텐스를 만들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내가 쓰진 않았지만 이걸 다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파워풀한 센텐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게 사실은 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잖아요. 이런 거 연습하는 것도 진짜 알짜배기인 거죠. 이런 걸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당연히 conclusion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단어들도 배우고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잖아요. 영어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에세이용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게 또 여기 많이 담겨 있죠. 여기서 다양한 스타일의 에세이를 소개를 해요. 여기서는 cause and effect 스타일의 에세이를 소개를 하는데 이건 어떤 스타일의 에세이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다양한 지문들을 통해서 이런 스타일이 cause and effect 에세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를 알게 되고요. 여기 이런 거는 comparison essays. comparison 에세이는 어떤 건지 또 배우고 여기서는 argument essays. 그래서 argument essay는 어떤 건지 제가 말하는 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진짜 무슨 찍어내는 기계처럼 에세이를 엄청나게 써요. 여기서 pros and cons에 대해서 배우는데 장단점 이런 argument 포인트를 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배워요. 어떤 given argument를 가지고 찬반 토론할 때 쓰는 것처럼 그렇게 persuasive essay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런 지문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지문과 설명과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problem solution essay도 있고 이거 다 다루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에세이를 쓰는 거를 배워요. 마지막으로 5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 1, 2, 3, 4를 다 같이 이제 배웠고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뭐 엄청 새로운 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다방면으로 소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꼭 리서치 페이퍼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리서치 페이퍼까지 어떻게 쓰는지를 소개하지만 기본적으로 great essays를 더 깊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차를 보시면 reviewing the essay 해서 이제 리뷰하는 거고 the writing process using original sources 해서 뭔가를 이렇게 참고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도 있고요. comparison
reaction, argumentation, research paper까지. 그런데 이게 우선 4권 그 great essays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하고도 훌륭한 것 같은데 research해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뭔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응용하면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하니까 사실 이게 정말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완결편이 되겠죠. 에세이를 쓸 때 나의 생각만 쫙 쓰는 에세이도 있지만 나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문장을 어디선가 찾아서 내 에세이에 포함을 시키는 게 또 되게 좋은 에세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찾은 그 코테이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지를 좀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디렉트 코테이션이 있고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하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좋은 에세이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초등학생이 하기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좀 중고등학생 되면 이거는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권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cause and effect essays 아까 4권에서 했잖아요. 리뷰하듯이 다시 배우면서 좀 더 뎁스 있게 나가는 거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세이의 정말 완결편 마무리하는 단계. 그래서 4권과 5권을 통해서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에세이 쓰는 노하우가 좀 다져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딱 보면 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좀 읽어 나가면 계속 비슷한 스타일의 말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결국 물어보는 그런 지문 자체도 굉장히 반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권을 좀 잘 파악을 하고 나시면 2, 3, 4권은 정말 무난하게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4권과 5권은 좀 많이 챌린징이 될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챌린징이 될 건데 그래도 이거를 정말 하는 게 진정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National Geographic Learning을 베이스로 한 교재이고요. Cengage Learning에서 이제 출간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교재를 좋아하는 것도 이제 이런 실사 사진들 때문이잖아요. 여기서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이런 실사 사진들 보면서 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요. 캡션을 또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배경 지식과 이제 흥미를 먼저 이끄는 거죠. 비록 문법을 배우는 교재더라도 유닛 1 보시면 using be in sentences가 되어 있죠. 이 비동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이거를 이런 사진과 이런 캡션과 이런 문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읽고 이제 리딩이 되는 거겠죠. 리딩을 하면서 이제 그래머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grammar forms가 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be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요. 어떻게 확장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비동사뿐만이 아니라 뭐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도 있고 there plus be가 있고요. simple present가 있고 simple past 그러니까 there was, there were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be, adjective and infinitive가 있죠. it plus be니까 예를 들어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auses of global warming 이런 식으로 아예 센텐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important, useful, difficult, likely 그리고 plus infinitive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배운 이 grammar forms를 응용해서 이제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문장이 고급져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 말고 정말 에세이에서 결국은 쓰게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6번과 8번을 틀렸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맞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제 스스로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이거를 다른 공책에다가 써요. 이게 또 필사에도 좋은 거잖아요. 뭐 실수로 틀렸던 아직 개념이 확실하게 안 섰던 뭐 어쨌든 간에 좋은 문장이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앞으로 너가 이런 문장들을 에세이를 통해서 쓰게 될 거니 틀린 것만이라도 필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다른 공책에다 맞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n my opinion, the class was too large for effective learning because there are over 50 students 라고 아이가 쓴 거예요. 그런데 are가 아니죠. 그쵸? The class was too large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because there were over 50 students가 맞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랑 이렇게 과거 할 때는 좀 circle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전 Create Writing Foundations 할 때 했었는데 요번 교재할 때는 또 안 그러더라고요. 또 이거 교재하면서 present tense인지 past tense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때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circle을 해라 라고 좀 조언을 했죠. 네. grammar forms가 나오고 여기에는 common uses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비동사를 어떻게 commonly 쓰는지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sentences가 있고요. 여기 또 activity가 있는데 여기에도 contrary to what many people think, there, 땡땡, nor earthquake seas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여기에 어를 쓴 거예요. 네. earthquake season 이잖아요. 네네. Contrary to what many people think, there is no earthquake season 이 맞죠? 이런 식으로 아이랑 아는 건데도 틀릴 수도 있고 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 이런 문장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배워보자 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게 막 다양한 사진들이 있고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좀 뭐랄까 문법만 배운다기보다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눈도 호강하고 덜 지루하게 활동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 말로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대요. common errors.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이렇게 example을 만들어서 error를 먼저 이렇게 쓰고 여기는 both가 들어가니까 English and French가 있으니까 is가 아니고 are이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three types of volcanos라고 했으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구나. 이거 앞에서 이론적으로 다뤘던 거를 실제적으로 그 error가 있는 sentence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와닿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잘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미스테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한 번 더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common errors가 있고 다음에는 academic vocabulary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한 10개 정도의 academic vocabulary를 줘요. 뭐 아는 단어든 모르는 단어든.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런 다양한 subject area, 그러니까 field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sentences를 만들 수가 있다를 보여줘요. 비동사를 응용해서. 예를 들어 education, environmental science, English composition, business, psychology, urban design, economics, sociology, English composition, literature.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필드에서 이런 식으로 아카데믹 라이팅을 비동사를 넣어가면 이런 아카데믹 월드를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너무 참신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large library 비동사 different 또는 necessary to help children become better readers 래요. 그러면 different to help이냐, necessary to help이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앞에 뭐가 오냐 a large library니까 비동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a large library is necessary to help children become better readers 라는 센턴스가 언젠가는 뭐 콕 집어 이렇게 동일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어떤 에세이를 쓸 때 이런 식의 문장을 써야 되는 날이 오거든요. 네, 어떻게 children이 better readers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런 센턴스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게 돼요. 이렇게 다양한 센턴스에 적용하는 거까지가 또 아이에게는 나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교재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배워 나가는 거죠. Put it together 있고 여기 또 좋은 건 여기 부분에 이제 sentence writing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answers may vary라고 해서 채점하기가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답안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답이 있고요. 정확하게 이제 그 activity 9 같은 경우는 answers may vary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의 답이 있는 거죠. 사실 writing을 채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국어로든 영어로든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어려울 텐데 문장을 많이 써본 친구가 결국은 잘 쓰게 돼요. 글도 진짜 많이 써본 사람이 점점 잘 쓰는 거잖아요. 사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전히 writing을 레코멘드하고 있고요. 이 교재 마지막으로 꽃이라고 보는 게 또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steps to compo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문장을 줘요. 이제 문장을 줘서 여기서 이제 에디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에디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문법책이 문장의 오류를 찾아서 맞게 고쳐라,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재가 제 마음을 확 잡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에디팅을 하는 건 물론 미스테이크도 찾고 뭐 에러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진정한 에디팅은 뭐냐면 improve writ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writing a better sentence인 거죠. 예, 좋은 문장을 만들고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이런 문법도 배우고 라이팅도 배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 오류를 찾는 게 문법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더 괜찮은 좋은 문장을 만드는 그런 에세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지문을 주고, 물론 문법적 오류도 있지만 너라면 어떤 식으로 더 나은 문장을 만들겠어? 그러니까 improve writing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 대한 조언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법적 오류라기보다는 더 좋은 문장이 어떤 건지를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 보고 이렇게 다시 쓰라고 해요. 아이가 끄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여기 dangers of medicines for babies 라고 되어 있어요. 센텐스가 이제 넘버링이 있어요. Common cold and cough medicines can be life-threatening to a baby. 래요. As a result, it is important for parents to be very careful when giving any kind of medicine to a baby. 래요. 그러면 여기 in sentence 2, use a modal 이래요. 그러니까 조동사 같은 거 쓰라는 거죠. 네. Change the main clause of sentence 2 by replacing it is important for parents to 이 부분을 with parent should, which uses the modal for giving advice. 래요. It is important for parents to be very careful.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giving advice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고도 giving advice를 할 수 있다. 그래서 parents should 라는 말을 부드럽게 해도 same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 이런 게 좀 더 나은 센텐스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네네. 뭔가 문장을 쓸 때도 그냥 아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문맥의 흐름이나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잘 쓴 글인지에 대한 어드바이스까지 함께 줘서 저는 진짜 이 교재가 진짜 마음에 들죠. 네네. 이게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물론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성장을 하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좀 뭔가 이런 라이팅을 쓸 때 정말 한국식으로 쓰는 아이랑 뭐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좀 살다 온 친구들은 에세이를 엄청 많이 썼을 테니까 이제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은 친구랑은 정말 글이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단어를 쓰느냐가 아니라 읽기 쉬운 에세이를 쓰는데 좀 뭐랄까 그 퍼포스에 맞게 좀 좋은 문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에세이를 쓰기를 좀 뭐랄까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교재가 이제 우리 집에 있다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좋은 문장을 쓰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만족하는 교재이고,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너무 콩글리시처럼 영어를 배우고 좀 문장을 쓰고 그러지 않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네. 네, 저희 아이도 지금 A 조금 하고 있고 한 요 정도 했어요. 네, 이 정도 했는데 네, 이거는 좀 굉장히 천천히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너무 좋은 문장이 많아서 아이에게 여기 더 했네. 네, 여기까지 했네요. 네. 지금 7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근데 제가 아이에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아이가 자꾸만 이렇게 전투적으로 진도 빼는 거에 막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문장을 보고 어떻게 더 잘 쓰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쓰는 게 정말 더 좋은 문장인지, 어떤 식으로 진정한 문법을 배우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걸 좀 음미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저는 진짜 빨리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데 아이는 자꾸만 저렇게 빨리 끝내고 싶은 좀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은 A 레벨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레벨 B도 유사해요. 네. 여기 처음에 scope and sequence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선 좀 더 문법이
단계가 올라가겠죠. 네. 제가 여기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사실 이런 단어들을 에세이 쓸 때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거든요. 네, 정말 이런 단어들 가지고 에세이 써야 돼요. 뭐 do나 뭐 take, 뭐 get 이런 단어 안 쓰거든요. 라이팅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그 단어 풀이 있어요. 여기서 잘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네, 이런 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 뭐 associated with, aware of, capable of, concerned about, different from, interested in, known as, related to, responsible for, similar to 이런 식으로를 이제 배우면서 문법도 배우고 이런 좋은 문장도 배우고 이런 다양한 필드를 통해선 어떤 식으로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리딩과 라이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다양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writing with articles. 네, 이런 것도 great writing이랑 연계가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article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맨날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감으로 얘기해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왜 우리가 어를 썼고 언을 썼는지를 맨날 사용하던 거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서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미처 몰랐던 거 이런 거를 에세이를 쓰면서 많이 배우죠. 그래머를. 네. C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코프 앤 시퀀스 있고요. 유닛 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런 패러그래프 있고 여기서 grammar forms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grammar 로직을 기본 그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common uses가 있고 common errors 있고 여러 번 연습을 하고요. 똑같이 academic vocabulary 있고 put it together 하면서 review quiz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greater sentences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문장으로 만들어 가는지 steps to composing 해서 grammar mistake 뿐만 아니라 더 나은 sentence를 improve writing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까지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writing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도 grammar plus, reading plus, writing plus가 다 계속 되는 거죠. 네, 동일합니다. 네네. 구성은 레벨이 올라가도 동일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교재 안에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